제가 저번에 어제 그거 했었죠. 그 개독 목사님들이 그 망언한 것 중에 인정할 수 있는 거, 조선은 어차피 망할 나라였다. 이제 그리고 그 논리가, 이제 조선을 먹어치웠던 일본이 열강들 중에서 제일 병맛군가였다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 근데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인정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뭐 한국인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 차별을 느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약간 여지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좌파나 우파는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객관성을 위해서 학문적인 접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근현대사 일제 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좌파나 우파는 절대 객관성을 원하지 않아요. 일단 그걸 먼저 찍고 들어가고, 그리고 저도 물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건데,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다른 영상에도 있지만, 제 영상 말고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이제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까지는 안 할게요. 다만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강점기가 35년이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35년이면요, 일제시대 딱 시작된 애가 한 일제 중반기쯤에 되면은 20살 어른이 돼 있을 시기예요. 그 정도의 연도를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한국인한테 일제가 막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수탈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아예 버티지 못할 수준이었다면, 이게 점령지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국인들한테 잘해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영국, 프랑스 다 똑같은데 그 애들 중에 제일 병마처럼 했긴 했어도 최소한 점령지가 유지될 수준의 억압을 해야지 이게 되지.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막 소수의 독립운동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민중 전체가 날뛰기 시작하면은 걔네들도 다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 노예처럼 부렸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거보단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보죠. 조선시대 중반기 넘어서 후기 수준의 노비들 대우보다 일본이 하는 게 더 심했다면,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서지 뭐 가만히 닥치고 있었을까요? 외부에서 온 세력이 내가 기존에 있었던 지배층도 역 같은데 거기에 걔네들이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런다면 한국 국민들이 못 버텨요. 그러면은요, 승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조선시대 노비들의 그게, 조선 후기 노비들의 생활이라는 건 진짜 인간의 생활이 아니거든요. 초기 중기까지는 괜찮은데 중기 넘어서 임진을 한 이후가 되면은요, 정말 그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노예들하고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요. 그 뭐냐, 수탈의 이게 수탈의 정도가. 근데 일본이 왔는데 걔네 그 시대보다 더 했다면 한국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정말 인간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수탈이 되면요, 인간이 획가닥 돌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도 레벨이 되면은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발버둥을 쳐야 되거든. 다르게 말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왜? 안 그랬으면 들어 엎는다니까? 동학농민 운동 같은 게 왜 벌어졌는데, 조선시대 수탈이 너무 심해서 답이 없어서 벌어진 거잖아. 그런데 반대로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제 수탈이 메인이었을까? 아니면은 국가를 다시 되찾자가 메인이었을까? 일제 수탈을 못 버티겠어요가 메인. 아유, 차라리 그 야인시대 같은 거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 조센징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게 심해서 들어 없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게 역 같아가지고 이제 막 하고 싶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정말 조선 후기 때보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 이래가지고 들어엎는다? 이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다?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없어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좋은 의도로 한 건 아니더라도 철도도 깔고 뭐 이것저것 막 공장도 짓고 별걸 다 했는데 삶의 질 자체는 당연히 올라가지. 그거는 걔네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아무리 막 후타를 한다 해도 일단 공장이 있고 물건 나오고 뭐 돌아가고 하면은 삶의 질은 당연히 올라가요. 위생 상태 좋아지고 철도가 깔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교통편 좋아지죠. 경제 활성화 되죠. 그것만으로도 조선시대보다는 먹고 살만해진다고요. 서민 기준이에요. 서민 기준. 이제 거기에 이제 정상 국가라면 이제 좀 더 이제 인권이니 이런 걸 생각했을 건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일제가 욕을 절라 쳐먹는 거죠. 뭐 물론 마루타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만 진짜 조선인 전체를 마루타나 아니면 뭐 노예나 막 위안부나 이런 거로 갈아버리진 않았다고.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항상 그 말하는 것들 보면은 거의 그냥 통째로 모든 일본인이 다 그랬다 그러니 이런 느낌이잖아. 모든 일본인이 그랬고 모든 한국인이 그렇게 당했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요. 오히려 일본인하고 그 한국인하고 그때도 이제 결혼하는 인간들이 있었을 거고 연애하는 인간들도 있었을 거고 물론 이제 뭐 지진 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지진 나가지고 뭐 한국인 출신 인간들 다 막 때려 죽이고 이런 일도 있었긴 하지만 그런 거 사건 하나가 벌어졌는데 그 사건 하나가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객관성이 떨어진다고요.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 그런 말이 있었다면요. 뭐 한국인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일본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뭐 이런 느낌이 말이었죠. 박탈감 아니면 뭐 항의. 근데 이거는요. 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강제징용된 사람도 있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금 근로자도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뭐 당연한 거예요. 임금 근로자가 아예 한국인이 그런 거 아예 못할 정도면은 어떻게 한국인인데 막 일본에서 유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야인시대에서 그렇게 그 봤을 때 나왔었던 그 신마저 걔도 일본 유학생이잖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았다는 거는 이제 그게 뭐 절대 다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적진 않았다. 나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완벽하게 막 평등한 이런 거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그 일본 가서 배운다든지 일본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냥 외노자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 외노자처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와중에 밥을 엄청 많이 먹는 한국인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다수가 밥을 더럽게 많이 먹는다. 이거는요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일본이 이전에 한국에 왔었던 뭐 네덜란드 사람 알죠? 그 누구 뭐시기 그 뭐였지? 그 동방경무록은 아니고 그 조선에 뭐 했었다가 조선에 이제 네덜란드 상인이 왔었다가 그게 표류돼가지고 조선에 있었다가 이제 다시 네덜란드 돌아간 그런 상인이 이제 쓴 책 있잖아요.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누구였지? 아무튼 네덜란드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 벼슬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이 그 하멜 맞아 그
박연, 야나너스 벨테브레, 그리고 하멜 표류기, 맞다, 하멜 표류기. 그러니까 이런 책들에서도요 그런 게 나와요. 이런 책들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 그리고 아예 저는 이게 웃겼어. 한민족의 식사량이라는 제가 위키페어리 쪽이야 인정하는데 한민족의 식사량이라는 문서가 따로 있더라고. 거기 보면은 그거 있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 밥그릇이 대야야.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먹어요. 상대도 안 되게 더 많이 먹어. 대야가 거의 대야 수준인 그릇이 한 2개가 있어. 밥그릇 국그릇이 거의 이만한 밥그릇 국그릇이 있어요. 냉면 그릇의 넓이의 높이가 이제 국그릇보다 조금 더 높은, 거의 지금 만약에 이걸로 먹으라고 하면 한 2-3명이 먹을 수 있는 3인분 분량의 이제 밥이 딱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냥 평균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조선 고구려 시대의 밥그릇이 조선으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대식의 근거라고 하면서 역사에서 이제 왕이 뭐 5끼 먹은 것도 나오고, 농부 3-4명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복숭아 25개를 먹었다. 야, 외국인들의 평가. 영국인들이 뭐 이런 말을, 그리피스 존? 그 사람은 이런 말도 했네. 조선인들은 보통 일본인들의 2배를 먹는다. 영국인이에요? 일본인 아니야. 조선인들은 보통 한 끼에 3인에서 4인분의 양을 먹어치우며 3-4명이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20개에서 25개의 복숭아와 참외가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리고 또 술 열나 먹는다. 뭐 이런 말도 나오네요. 아무도 고기로 꽉 찬 접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숭아를 30개, 40개, 50개 먹는 사람도 있다? 보통 10개, 참외를 보통 10개 먹지만 20개, 30개를 먹어 치우기도 한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그 한국인들이 죄다 막 강제징용 당하고, 그러니까 인구 전체가 강제징용을 당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인구 전체가 강제징용을 당하고, 인구 전체가 막 여자 전부가 막 위안부 끌려가고, 이거는 과장이에요. 맞죠? 누가 봐도 과장이에요. 다수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임금 받고서 노동한 노동자가 아예 없었다. 이것도 틀린 말이잖아.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딱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서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덮어버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쓰려고, 이건 좌우를 안 가리는 것 같아.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건. 그래서 진짜 순수 역사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정치적인 발언 안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시지. 이명환 교수님, 밀덕들은 아실 거예요. 역덕이랑 밀덕들은 잘 아실 건데, 그분의 이제 토전사에서도 현재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고구려 고수 전쟁 이런 데에서 이제 진짜로 뭐 100만 명이었냐 이러면은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알 도리가 없거든. 왜냐면 그 당시 기록으로 이제 가호로 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서 이제 넘기지만 알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좌우로 나눠진 이제 뉴라이트 이쪽 계열이나 아니면 좌파 쪽 역사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너무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알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수단으로 그 정치적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저 역사 학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역사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토전사도 100 몇 회까지 그냥 다 봤고 한 5번인가 정주행, 5번 아니구나, 3번 정도 정주행한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솔직히 이게 정치적인 거하고 연계해서 역사 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일단 역사를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의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요, 이것도 조금 엇나간 말인데, 막말했다라는 사람들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요, 물론 그분들이 막말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전부 다 알려면은, 그분들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전부 다 알고 싶으면은 원본 영상을 찾아서, 풀 영상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게 FM이에요. 안 그러면은 유시민은 뭐 그냥 마초이즘에 빠져있는 이제 인권 꼴패미 뭐 이런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발언도 한 적 있잖아요. 20대 남자들은 놀아야 되는데 20대 여자들은 뭐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억울하다 뭐 이런 개소리. 그건 개소리였어 진짜. 그런 개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잘려지는 한마디만 가지고서 그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 제발 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파 유튜버도 보고 우파 유튜버도 보세요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씹어서 봐야 됩니다. 곱씹어서 봐야 돼요. 그러고서 이거 내 입장에서 진짜 아니다, 이건 내 입장에서는 맞는 소리인 것 같다. 왜냐면 자기 입장도 있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상대를 인격 모독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 의견에 대한 나의 평가, 나의 생각인 거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얘는 그러니까 뭐 쓰레기 뭐 반민족주의, 뭐 반민족주의가 왜 나빠? 난 오히려 반민족주의는 내가 듣고 싶다. 그리고 친일 매국노, 좌파 좀비, 뭐 좌파 빨갱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은 논리가 없어요. 그런 논리가 없기 때문에 논리로 접근하는 중도우파, 뭐 중도좌파, 그리고 합리보수, 합리진보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지금 답은 없다. 내가 일단,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말을 하는 상대 진영 사람을 보면은, 내가 이쪽 진영이긴 한데 이 인간은 그래도 나름 객관적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 혹은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보는데 나랑 해석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좀비 빨갱이, 좌파 좀비, 좌파 빨갱이, 뭐 친일 매국노, 이런 꼰대, 수구, 꼴통 뭐 이런 거. 그래 뭐 감정이 격화돼서 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그냥 덮어놓고 쓰진 않는다고. 정말 그런 짓을 한 사람한테만 쓴다고 할 거면은. 대표적으로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TV나 이런 데 대놓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분은 글쎄요, 국회에서 극단적인 걸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TV에서 극단적인 걸 보여주는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뭔가 그런 것 같아. 패널 같은 거 선택할 때 약간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박형준님 그분이나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우파니까 덮어놓고 깐다던가 좌파니까 덮어놓고 깐다던가 그런 자세를 견지하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상대를 덮어놓고 이제 너는 나쁜 놈이다, 뭐 선악구도 이런 걸로 접근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오늘 좀 말을 이것저것 했네요. 결론, 일단 이게 좌파로 너무 편향되어 있는 정보도 우파로 너무 편향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도 좀 걸러 들어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한국인이 정말 스타를 많이 당하긴 했겠지만 모든 한국인이 스타를 전부 다 당해가지고 모두 막 징용 끌려가고 그 강제징병 당하고 모두 막 위안부 끌려가고 자발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동 그 정상 노동을 했었던 한국인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 좀 그런 극단적인 거. 아 누구도 당하지 않았다라는 극단과 모두가 당했다라는 극단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얼마가 어떻게 당했는가와 어떤 양상이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알아볼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를 정치로 좀 바라보지 마라. 역사는 역사고 정치는 정치인 거지. 왜 역사를 정치로 끌어들여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해. 그리고 한쪽의 똑같이 연결해서 한쪽의 말만 듣지 마라. 한쪽의 말만 편향되게 들으면 내가 굉장히 사람이 좁아진다는 것과 그리고 종교화가 된다. 메시지를 계속 듣고 아 이게 맞아. 듣고 이게 맞아. 그래 맞아. 맞았어. 그리고서 다른 사람 얘기 들었 다음에 이 새끼가 목사님 저 이런 말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종교랑 시스템이 완전히 똑같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치는 종교는 원래 종교니까 그렇다 치고 정치는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대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나랑 의견이 틀릴 수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네요.